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뭐 옛날에 뭐 이런 광고가 생각나네요. 자, 일요일인데 또 통치구조 하신다고 들어오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일요일도 공부하신다고 그래도 짧은 시간에만 이렇게 챙겨보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칭찬 당연한 거예요. 자, 고생하시는 만큼 얻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5월 5일이지만 그래도 뭐 역사적인 건 뒤로 하고 우리 자라나는 색상들 요즘에 안 그래도 미래라고 하는데 자,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먹거리나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뭐 어렸을 때 비석치기,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또는 옛날에 동그란 동그란 이게 딱지 갖고 접어갖고 뭐 글로 글라 뭐 이러니 생각이 나네요. 어린이날은 용돈 받아갖고 그거 샀던 거 생각이 안 나요. 또 이때쯤 하면 또 전후해갖고 봄소풍 많이 가잖아요. 그런 생각 어렸을 때 그런 추억 여러분도 저랑 같은 추억을 가지셨다면 비슷한 자, 각설은 그만하고 5월 매일 헌법 습관처럼 매일 헌법. 자, 스타트. 5급 문제 어렵죠. 자, 일단 통치구제 문제였어요. 통치구제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국회 편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국회에서도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자율권에 관한 문제예요. 자, 자율권 이거 헌법적 근거를 많이 찾아봐라 그랬을 적에 뭐 자유입니다. 또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49조에 보면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재과출 출가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자유임. 그 다음에 헌법 49조 이런 것들. 또 61조도 마찬가지고요. 61조도 있고요. 또 64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거 국회 규칙 재정권. 심지어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위 규칙, 감성 규칙은 헌법에 없더라도 이거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법규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서 입법부가 물론 국회도 입법부지만 국회 내에서 행정에 관한 국회 내에서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내부 규율을 만드는데 이것도 자유롭게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국회 규칙은요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시지 마세요. 그래서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자율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서도 그것도 의사 절차 진행을 위한 자율권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또, 자, 체포구속에 관한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본회의장 안에서의 체포구속 할 때는 국회의장의 명을 받아야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의사진행 또는 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질서유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의장의 자율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안에서의 자율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자율권에 대해서 국회는 이건 열거가 아니라 예시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요. 자, 심의 표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49조에 근거해서 심의 표결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단순히 이 심의 표결권은 참여하기만 된다 또는 형식적이다 이러진 않아요.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자, 그래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갖고 요즘에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율권 범주 내에서는 이런 자율권의 범주 내에서는 이거는 존중해 줘야 되니까 헌재든 법원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 예외로서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법적 심사 예외로서 통치구조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통치구조. 통치구조가 아니죠. 통치행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이런 거 64조 이것도 국회 규칙도 있고 64조에 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이거 안 한다. 사법심사 안 한다. 그것도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국회규칙, 징계, 자격심사, 심사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요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안 하잖아요. 그걸 우리 통칭의 대표적으로 아예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게 64조, 뭐 46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46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국회 자율권의 행사로서 대표적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요거 정도 하나만 있어요. 통칭의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자율권의 범죄를 존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통칭의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율권의 범죄에서 존중해서 대표적으로 통칭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징계나 자격심사는 사법심사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범주 내에서 다만 이 범주 내를 벗어난다면 뚜렷이 명백히 이런 말을 써요. 명백히 벗어난 경우 그러니까 법 위반이 있다.
그것도 중대한 법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법심사 해야죠. 대표적으로 그걸 뚜렷이 벗어난 거, 권한행사, 권한 침해에 관한 권한쟁의는 따로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율권에 관한 권한을 넘어선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준화시킨 게 권한쟁의고요. 그거 이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조금 다뤘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국민에서 직접 선출 이걸 우린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헌법 법률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 두말할 나위 없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 표결권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 비록 헌법이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 민주주의 원리, 입법권에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40조, 41조 국민이 뽑았으니까요. 이런 걸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 이런 것들도 49조, 이건 심의 표결권에서 재가철 출가찰이고 자유임, 그러니까 40조, 41조 이런 데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권한이다. 맞는 지문. 두 번째,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맞죠? 자, 3번 헌법 49조는 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리, 그래서 49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는 단순히 재적용 가반수 출석과 출석 가반수에 의한 형식을 요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X가 아니라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헌법 49조는 국회 의결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그런 다음에 기회를 모두 다 주고 재적 가반수 출석과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형식에 국한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는 걸 형식적 이거 이렇게 써갖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써드릴게요. 형식에 국한한 게 아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출석의 기회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부여하고 한 전제로서 그러면서 그 이외에 재과출 출가천이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요거 명확하게 잘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요. 자, 네 번째, 그럼 맞는 지문. 자, 세 번째는 네 번째,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국회 질서가 엄격히 유지될 필요가 있고요.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국회 규칙에 따라 의사 내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뭐라 그래? 자율권을 가진다. 질서유지권,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유지권. 자,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내부 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 규칙의 자율권, 의사에 관한 자율권, 의원 신분에 관한 자율권과 더불어 국회 자율권의 한 내용이다. 아주 대표적인 맞는 지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지문 남았네요. 헌법 64조. 자,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내부 기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에 대해서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명문의 규정을 뒀다고 했잖아요. 국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 내부 규율 등 국회 운영에 관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 의사 절차나 입법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흠이 있는 경우, 요럴 때만 사법심사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닌 한 자율권은 권력분리 원칙이나 국회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되니까 사법심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내에 속하는 행위, 관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자율권에 역시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다른 헌법적 가치의 관계에 한계에 있으므로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헌법적 개입해서 정당성을 가려야 된다. 내에 있으면 존중해 주라고요. 존중해야죠. 왜 사법심사 합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네. 정답 누가 봐도 5번이었다. 아니, 자율권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왜 그걸 또 사법심사 합니까? 존중해줘야죠. 자, 기본적으로요, 자율권 대부분 보면 권한쟁의라서 표준화되어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된 범주 내에서만 권한쟁의를 하는데, 그 제한된이라고 해도 국회라는 개념이 국회라는 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같은 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 안에서는 상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봅니다. 자, 그런 범주 내에서는 권한쟁의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사법심사 다툴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권한 침해라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고, 여기는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주말.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부터는 또 헌법 총론, 그다음에 기본권 편, 또 매일매일 헌법 계속 쭉 같이 가실 거죠?